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7월 25일 무인 두번째 기사 1417년 명령락 15년 중외의 홍가를 금지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7월 26일 김효 첫번째 기사 1417년 명령락 15년 통사 최운이 북경에서 돌아와 중국 황제의 성지를 아뢰다. 신등이 북경에 이르니 황제가 봉청문에 나와서 불러서 말하기를 왕은 잘 있느냐 하였습니다. 신이 잘 있습니다 고 아뢰니 황제가 두세 번 물은 뒤에 예부 상서가 성지를 받들어 전하기를 국왕께서 그들을 보내어 후하게 진언하였으니 국왕에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신다. 정례로 상사하는 이외에 그대에게 분수 밖의 상사를 주겠다 하고 인하여 사신 권진에게 나의 일습 표리 2벌 초 500정 통사 안물에게 각각 나이 일습 표리 하나 총 초 200정 종인 3명에게 각각 포이 일습 초 100정을 주었습니다. 또 회동관 안에서 천호 김성을 보았는데 내게 말하기를 백두산 아래에서 진경 장내사가 사사를 수조하다가 초피 스라손이 송골매를 잡았으니 가거든 말하라 하고 김성이 또 말하기를 지금 칙서를 받들고 도망한 군사를 초안하는 일로 후문 밖에 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가는데 장차 진제를 바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이르면 반드시 한 사람을 시켜 보내겠으니 국왕께 이 뜻을 전달하라 하고 김성이 또 말하기를 이에 앞서 내가 초안하는 일 때문에 국문 밖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조선 국왕이 그 나라에 도망하여 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까지도 하나도 보내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국왕의 지성이 착하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초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지폐, 교자, 회자 따위들을 말한다. 안물은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운송하는 관원이고 회동관은 중국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운송하던 관원이고 회동관은 중국에서 내공사신을 접대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데 원나라 때 처음 설치하여 명나라 초에는 우체를 겸하여 맡아보았다. 부문은 우리나라에서 동북면 여진의 지역과 통하던 관문인데 시대에 따라 그 장소가 약간씩 변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7월 27일 북풍이 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7월 27일 경진 두번째 기사 두 사신이 강화도 가을두에서 놀다. 예조에 명하여 잔치를 판비하고 이조판서 시문, 병조판서 김한로, 예조판서 병계랑, 공조판서 김여지, 참총재 원미생, 지신사 조말생 등에게 명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7월 27일 경진 세번째 기사 지형조사에서 유영에게 노비를 오결한 이후로 장 70대를 속하고 직첩을 거두다. 도관좌랑 권서에게 장 80대를 속하고 모두 직첩을 거두었으니 신자수의 노비를 오결한 일 때문이었다. 신자수의 아비 신효창이 북을 쳐서 호소하니 또 명하여 우승규를 가두었는데 신자수의 노비를 숨긴 때문이었다. 7일 후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7월 28일 신사 첫번째 기사 평안도에 전조를 감할 것을 의논하다. 임금이 하연에게 이르기를 평안도가 농사딸을 당하여 사신이 마침 이르러서 백성을 수고롭게 한 것이 더욱 심하였고 게다가 황충이 겹쳤으니 금년의 조세를 감하고자 한다. 경등은 그리 알라 하니 하연이 대답하였다. 주상의 교지가 옳습니다. 그러나 충제로 손을 본 결수를 아직 알지 못하니 수손급손하기를 기다린 뒤에 신등이 조세와 환상의 감하는 편부를 다시 의논하여 알아겠습니다. 수손급손은 연사의 풍휴를 따져 손실에 따라 조세를 그만큼 감면하여 주던 제도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3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황음에게 초피 금이 환 등을 주다. 황음에게 초피 100냥을 주고 또 금이 환과 폐주 한 쌍을 주었다. 또 내관 박흥복을 보내어 개를 각각 한 마리씩 두 사신에게 주고 세자가 또한 개 한 마리를 황음에게 두 마리를 해수에게 주었으니 모두 그들의 청구에 따른 것이었다. 세자는 저포와 마포 각 5피를, 세 대군은 저포와 마포 각 4피를 황음에게 주었다. 금이 환은 금 기고리를 말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7월 3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헌문 기거사 권진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형조판서 권진이 북경에서 돌아와 계피 2건, 마황 5건, 전피 4령, 사피 4령을 바치었다. 권진이 아뢰기를 신이 북경에 갈 때 종자의 의복 등 물건이 너무 많으므로 신이 모두 수색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요동 등지의 인민들이 말하기를 조선 사신의 행차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운반하는 괴로움을 견디기 어렵다 하는데 황친의 행차는 수레의 많기가 7, 8대에 이른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 건사는 비록 연고가 있으나 간원도 또한 있고 또 형조에서 추역하기도 가하다. 헌문 기거사는 황제의 기거를 헌문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실인데 주로 황제가 궁전을 떠나 외지에 나가 있을 때 작연하였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3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지의 손실다품을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차관을 보낼 때 모두 말하기를 관찰사에게 위임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기에 병신년에는 온전히 관찰사에게 위임하였는데 또 말하기를 경차관만 못하다 하니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 만일 경차관을 보내다면 지금도 이미 늦었으니 마땅히 빨리 사람을 정하여 보내야 한다 하니 유종현 등이 경차관을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하여는 관찰사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수령들이 모두 출적의 법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받아서 소망에 맞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손실다품은 곡식이 실하고 손한 것을 관원이 실제로 답사하여 조세의 등급을 매기던 제도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갑사의 체번을 10월 초 1일로 환하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회양 등지에서 금캐는 군인을 내보내다. 이에 앞서 3군 도진무 병조판서 및 지신사를 불러 추동 강무할 장소와 거둥할 시기를 의논하고 평강은 봄이 좋으냐 가을이 좋으냐 하니 모두 가을이 좋습니다. 9월 24일에 거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따 드디어 평강으로 정하고 채금 군정을 장차 몰입군으로 쓰려고 놓아보내어 쉬게 한 것이다. 채금 군정은 금을 캐는데 종사하는 장정을 말한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지신사 조말생을 보내 두 사신에게 문안하다. 각각 12승 점화포 아울러 20필, 11승 점화포 아울러 20필, 인삼 30건, 만화방석, 만화침석 아울러 12장, 석등잔 1개, 염주 100관, 유의 1석, 광견 한삼, 광견협군, 초피 허흉, 초피관, 초피이염, 초피리, 홍단자 호슬, 표피리 흥녹비화, 정구흑사, 피투, 이피리, 백록비 분투 각각 하나씩을 주었다. 정비가 내관에게 명하여 각 사신에게 각각 세마포 8필, 저표 7필을 주었고 황음의 반인 황기 등 10사람, 해수의 반인 유신 등 10사람에 모두 점화포 각 1필, 유습 1습을 주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유영, 하형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겸 지영도사 유영과 도관정랑, 하형, 최심, 도관 좌랑 권서, 유상지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는데 한월 등이 부을 쳐서 유영 등이 지연하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호소한 때문이었다. 의금부가 율에 따라 아뢰니 명하여 유영은 장 70대를 속받고 권선은 장 80대를 속받고 나머지를 모두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 이지실이 만호석 등을 바치다. 만호석 16두와 부싯돌 하나를 바치었으니 골간 올적합이 거주하던 곳에서 얻은 것이다. 명하여 상의원에 내리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을 전별하다. 황음이 원미생을 시켜 아뢰기를 내가 주한면포 990필을 의주에 두었는데 이것으로 종이 씻는 날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강제로 주면 바꿀 수 있으나 주군의 수령이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늙은 사람이 전하를 향하는 마음과 전하가 늙은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말 한 필에 면포 5필이 시가인데 나는 말 한 필에 반드시 25필로 값을 주겠습니다. 임금이 들어주지 않으려다가 조금 뒤에 전지하기를 이것은 말 40필에 불과하다. 만일 이 사람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앙심을 먹을 것이니 그 사세가 어려운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를 압록강으로부터 강계까지 지경이 야인과 연하였으니 병견을 방수하는 자가 하루도 말이 없을 수 없고 또 두 나라 사이에 성지가 없으면 사사를 주고받을 수 없고 또 그 지방에 말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거민들이 모두 평양 이남에서 사가니 만일 평양 민간에서 바꾼다면 가하다고 하라 하였다. 온미생이 그대로 모두 황음에게 고하느니 황음이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후에 만일 늙은 사람이 다시 이곳에 온다면 터럭 한 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황천이 전가할 것입니다. 임금이 곧 병조에 명하여 평안부에 민간 말 40필을 바꾸어 주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예조 좌랑 김효정이 황음의 후운의 일을 아뢰다. 신이 후운의 각색 종이를 가지고 사신관에 이르러 먼저 황음에게 고하니 황음이 말하기를 종이 수가 너무 많으니 그대가 전우를 통해 계산하여 총수를 1만 장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가 도로 싸가지고 해수에게는 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해수가 종이수를 묻고 단자를 재촉하였는데 황음이 마치 모욕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살그머니 황음에게 고하니 황음이 말하기를 단자에는 1만 장이라고만 쓰는 것이 가하다고 하므로 황음의 말과 같이 1만 장이라고만 썼습니다. 황음이 몰래 사람을 시켜 신에게 말하기를 200장은 영접도감에 숨겨두라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의 지성이 이러하니 그러나 이 종이를 다 바치면 뒤에 오는 자가 반드시 이 숫자를 모방할까 두렵기 때문에 남은 종이는 지금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납입하는 종이 수를 단자에 기록한 수보다 조금 더 하였는데 황음이 해수에게 이르기를 숫자를 더한 까닭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하게 선택하리라 하여 그런 것이다 하고 남은 종이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였다. 두터운 종이가 각 40장을 두 사신에게 주니 사신이 심히 기뻐하였다. 황음 등이 사사로 저자를 두어 사리를 그물질하고 또 오늘에 아무 물건을 요구하고 명일에 또 아무 물건을 요구하여 반인까지도 또한 그러하여 초피, 마포, 석자, 지지, 인삼, 심지어는 초젖까지 또 요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유사가 견딜 수 없었으나 임금이 관곡하게 이를 따랐다. 운반하는 인부가 1,000명에 이르렀다. 영접도간, 판간, 고약해가 사람들이 사사를 통하여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니 사신이 크게 노하여 고약해에게 장을 때렸다. 후운은 뒤에 보내는 것이고 단자는 남에게 물건을 보낼 때 물건의 수량이나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적은 종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역원 주부 김중절을 평안도에 보내다. 평안도 도수문사가 치부하기를 험차관 육선제가 두목 두 사람을 거느리고 이달 초 2일에 의주에 도착하였는데 황음, 해수 두 사신이 출발하기 전에 도달하여 하려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왔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김중절을 보내 그 소식을 알아보았더니 대개 처녀가 입조하는 것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신, 황음 등이 전혀 한씨 등을 데리고 돌아가다. 해수가 한씨, 황씨를 데리고 돌아가는데 한씨의 오빠 부사정 한화, 황씨의 형부 녹사 김덕장, 근수 하는 시녀 각 6인, 회자 각 2인이 따르다 길 옆에서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루에 나가 사신을 전송하다. 이나의 두 사신에게 말 한 필을 각각 주었다. 황음이 사현을 넘는 도중에 통사 김시우에게 일러 말하였다. 너희 나라의 어진 임금으로 예전에 기자 왕건을 일컫는데 지금 임금의 어진덕이 그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황제의 권고가 특별히 두텁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진헌사 노기산 등에게 모관 등을 주다. 주문사 첨종제의 원미생을 보내어 중국 경사에 가는데 각각 모관과 갓 하나, 화 하나를 주고 또 원미생에게 이피허 흉을 주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6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도총제 유습에게 선사신의 행차에 가게 하다. 유습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선사신의 행차에 가게 하였다. 천사가 초현역에 이르러 황한 양씨를 보고 돌아가니 그 가는 것이 심히 빨랐다. 저포 마포를 각각 10필씩 주고 반인 두 사람에게 각각 2필씩 주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6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외적이 우산도 등지에서 도둑질을 하다. 외적이 우산도 무릉도에서 도둑질을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환자 정사징을 베다. 정사직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환자 같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 또 회안대군의 첩을 간통하였고 인덕궁을 섬기면서 시녀 김혜를 간음하였다. 김혜는 상왕의 봉궁종이었다. 상왕이 알고 김혜를 내치니 김사징이 도망하였다. 이때 이르러 붙잡히자 곧 베었다. 의금부 제조에서 김혜를 아울러 베자고 청한 임금이 김혜는 상왕에게서 아이를 베어 자식을 낳았으니 참아 못하겠다 하였다. 제조 등이 청하기를 김혜가 이미 득주하여 쫓겨났으니 상왕인들을 어찌 아끼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장차 배려하다가 마침내 상왕의 명령으로 베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 판사 여권사 설례를 천사의 행차에 보내다. 모의 모관과 옷 1습을 주고 두 반인에게도 각각 옷 한 벌을 주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찬성 정구가 사직하다. 풍병 때문이었다. 임금이 허락하고 내약을 주고 정인이감에 명하여 치료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각품 과정과 사사전지를 옮기다. 알맞게 옮겨주고 정을 허물어 뜨려 전지를 문란하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정은 토지의 넓이를 헤아리는 단위이고 세종실록 제103권에 보면 오경을 일자정이라 한다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지비 권상운을 탄핵하다. 권상운이 내자윤으로 있을 때 바야흐로 죽음이 있는데 객 두 사람과 상기 등을 초청하여 본시에서 모여 술을 마셨다. 이때 이르러 헌사에서 탄핵하니 권상운이 대답하기를 상기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장년 김자가 직관으로 있을 때 감찰방에서 모여 술을 마시고 인하여 데리고 온 기생이다 하였다. 이에 장년 김자와 감찰 등이 모두 피염하고 사진하지 않았다. 이를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추획하여 아뢰게 하였다. 장형 이하가 권상운과 틈이 있어 동관이 되지 않으려고 하여 주무하여 탄핵하였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황자 김용기를 재해로 인하여 함길도로 보내다. 도수문사가 치보하기를 안변부 남천에 빗물이 창일하여 집 5채가 뜨고 빠져 죽은 자가 30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용기에게 명하여 안변의 수령은 비록 소나기라 하더라도 사람을 시켜 급히 구제하는 것이 가하고 또 이천 문천의 수령은 이미 익은 곡식을 급히 수확하여야 하고 도순문사도 또한 독촉하여 수확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모두 염려하지 않아서 사기를 잃었으니 너가 가서 이 뜻을 이루고 안변군, 의천군, 문천군 수령의 초사를 받아오라.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일본공 3주 자사의 사행이 토산물을 바치다. 임금이 그 바친 것을 지신사 조말생에게 사승각하니 도금 주선자 하나 금상 하나를 주고 우대원 하연 좌부대원 김효순 우부대원 원숙에게 각각 환각 하나 주선자 하나 상자 하나를 주고 좌대원 윤사영 동부대원 회부에게 각각 환각 하나 주선자 자연 붓을 주고 또 내속꼬치 등에게도 주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추석제를 건원릉에서 행하다. 임금이 상황을 동교에서 맞아 잔치를 베풀고 대소신료에게 저찬을 내려주었다. 잔치가 끝나자 두 임금은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고 기생과 풍악이 앞에서 인도하였다. 병조판서 김한로, 광록경, 권영균에게 각각 매 1연을 주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지단천군사 김여하를 의금부에 가두다. 처음에 김여하가 강혜중의 차견함을 받아 장원의 범한 것을 조사해 묻는데 김여하가 강혜중의 뜻을 맞추어 장원의 죄를 읽어 만들어서 보고하기를 장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저 땅으로 가서 오지 않습니다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장원에게 물으니 장원이 말하기를 경내의 화곡의 형지와 잡사를 다니며 살피는 일 때문에 부근 지역에 잠깐 나갔었는데 김여하는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군사를 모아놓고 항복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명하여 김여하를 가두고 대질하여 바로잡도록 하니 김여하가 밤에 도망하였다. 이에 당직 도사 이문간을 가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끝까지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김민길의 아들 김하가 휼양전 문제로 상서하다. 대략 이러하였다. 신이 나이 어렸을 때부터 처부 장합과 함께 살아왔는데 아비의 과전을 휼양전으로 먹었습니다. 신의 나이 이미 18세가 되어 상흔을 입어 팔품직을 받았는데 호조에서 직에 준하여 과전을 주고 남은 전지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라 하니 걱정이 심합니다. 신의 나이 20세가 되지 못하였으니 빌건대 주어서 휼양하게 하소서. 만일 휼양하는 것이 공사에 해가 된다면 처부는 다만 과전 5개를 받았으니 빌건대 처부의 과전에 옮겨주소서. 대은 하연이 아뢰니 임금이 전제는 허물어뜨릴 수 없다. 만일 김민길이 국가에 공이 있다면 자손을 먹여줘도 해로울 것이 없지만은 저부에게 옮겨준다는 말은 이것이 무슨 법인가? 경덕은 어째서 시비를 살피지 않고 아뢰는가?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명하여 휼양하는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입법하는 일은 억서를 로 아낄 수 없으니 청컨대 주장관이 내리어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였다. 휼양전은 나라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토전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원윤의 작지를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대군 원윤의 명칭은 어떻게 이름하는 것인가? 이것은 모두 나의 소생이다. 그러므로 지금 전궁이 이미 세자가 있고 세자가 또한 아들이 있고 또 세 대군이 있다. 만일 세자와 대군이 없으면 원윤이 과연 그 직에 국한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통하지 않는다.
나의 이 말은 원륜에게 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의논이다. 이 일을 일찍이 하윤, 이숙번, 황희와 의논하였는데 하윤은 이미 죽었고 이숙번은 편소에 있으니 예관 황희에게 보내어 묻는 것이 가하다. 옛날부터 제왕이 전궁에서 후사가 없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한나라 당나라에도 또한 공인의 아들이 임금이 된 자가 있다. 만일 다만 원륜만 있다면 대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시의 사직을 개국한 처음 입법하는 시초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등은 마땅히 자세히 살펴 예전 예를 상고하여 정하라. 지금은 원륜의 서열이에 총제 밑에 있으니 옳겠는가? 이에 예조정랑 이종규를 보내 평안도 도순문사 황희에게 물었다. 전궁은 제왕의 정실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3일 병신 첫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 명하여 중국장 내관의 접대 편부를 의논하다. 갑산 첨철질사 진무 맹옥이 와서 고하기를 이다 초 1일에 동량북 지방에 나온 중국 내관 장신이 모코리대 등 6명을 보내어 갑산에서 4일정되는 기사동 구자에 와서 말하기를 장대인이 양말을 교육할 것과 마료와 청석료를 찾아가지고 돌아갈 일 때문에 군마를 거느리고 이달 금운께 갑산군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장대인이 들어오면 허접하는 한 여부를 어떻게 조처하겠습니까? 하니 의정부 6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마천에 와서 머물러 있는 장내관이 만일 우마를 교육하는 것과 말의 양료를 청구하는 일을 빙자하여 경내에 들어오면 구자를 파수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말하기를 만일 성지가 있고 또 국가의 명령이 있으면 허접할 수 있지만은 성지가 없는데 허접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만일 혹시 강제로 들어오면 첨절제사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대인이 성지가 없이 경계를 넘는 것이 불가하고 나도 또한 전하의 명령이 없이 사사로이 서로 접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첨절제사가 현신하고 진퇴하는 일이 없이 다만 대략 주육을 갖추고 쌀콩 각 10여 두를 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보내어 증류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분수하는 물건이다 하고 만일 또 거느리고 온 인마의 양료를 청하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국가의 쌀과 콩은 비록 한 말 한 대라도 신하된 자가 임의로 출납할 수 없다 하여 의리에 의거하여 대답하고 성지의 수호를 가볍게 하지 말고 사기에 따라 응변하라고 하소서. 곧 병조에 명하여 두 권을 써서 한 건은 평안도에 보내고 한 건은 맹옥에게 주어 함길도에 보내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3일 병신 두번째 기사 형조에서 권상운 김자 등의 조회를 청하다.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3일 병신 세번째 기사 장령 이하를 불러 직사에 나오게 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5일 무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건원릉에 나아가 추석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6일 기해 첫번째 기사 이를 아래는 여러 경에게 음식을 주다. 여러 경들이 모두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할애하기를 조상께서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어 국가에 일이 없으니 신민의 복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중국을 섬기었는데 지나간 일은 이러하였지만은 오는 일은 알기가 어렵도다. 정성이 조금만 부족하면 환난이 반드시 생길 것이니 두렵지 않겠는가.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6일 기해 두번째 기사 판부사 이원에게 매를 주다. 1년을 주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6일 기해 세번째 기사 형조판서 권진을 의금부에 내리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권진이 전라도 도관찰사로 있을 때 제주 도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있었는데 죄가 응당 사유를 받아야 할 것인데 석방하지도 않고 옥에 체류시켰습니다. chan건대 권진과 그때 제주 목사 오식과 제주 판관 차유를 불러
아울러 본부에 내려 그 연후를 국문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지 말라. 이러한 이로 차마 대신에 가둘 수 있겠는가 하니 제조 이원이 주상의 분부가 오르나 위의 도적이 본래 6인인데 두 사람은 도망하고 두 사람은 옥에서 죽고 두 사람은 상흔을 입어 방면되었으니 그때 석방하여 내보냈으면 두 사람도 또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감히 청하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죄의 경중을 율에 따라서 아뢰어라. 내가 진실로 처리하겠다 하였다. 제세의 상관이 율에 어긋남이 있었다. 임금이 죄가 있다고 어찌 다시 가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니 이원 등이 아뢰기를 의금부에 내려 초사를 받는 것이 옳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가 이튿날 석방하고 50과 차유는 등수를 감하여 장 60대를 속받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임금이 유정현 등에게 이르기를 병신년에 가뭄이 대단히 심하였는데 병계랑이 원단에 기우하자고 진언하고 상서하였다. 말이 심히 간절함으로 내가 비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에 그 청을 들어 따랐는데 지금 삼국사를 보니 제후로서 원단제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 병계랑이 대답하기를 전조에서 원단제를 행하였으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전조에서도 어찌 상고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심한 가뭄을 당하여 하늘에 기도하여 비를 비는 것이 신의 뜻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가 삼국사를 두루 보았는데 제후로서 참남한 예를 행한 것을 그르게 여기지 않은 것이 없다. 또 노나라의 교체를 성인이 그르게 여겼으니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아랫사람으로서 참례를 행하고서 경사에 옳게 나타났다는 것은 없다. 내가 가뭄을 당하여 비를 빌기는 하지만 내 뜻에 비를 빌면 하늘이 반드시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가뭄을 당하여 비를 비는 것은 이미 성법이 있으니 감히 무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 잘못한 일은 할 수 없지만 옳지 않은 것을 안다면 비록 될 것만치도 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니 김한로가 대답하였다. 신등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원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태종실도 제36권을 보면 원단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인데 가뭄 때 나아가 기우한다 하였다. 교체는 임금이 제사 지내던 일인데 교는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이고 체는 선조를 천신에 배양하여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예빈 소윤 변계손을 강원도에 보내다. 강원도 도국관찰사 200지가 보고하기를 이달 초 5일부터 8일까지 큰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 육지에 물이 30리를 넘치어 동천민호가 표류한 것이 5채이며 빠져 죽은 남녀가 모두 15명이며 또 고성포에 정박한 군선 2척이 표류하는 큰 나무와 충돌하여 파손되어 군인 19가 빠져 죽었고 또 회양 임내 양현에 사모가 표류하고 2사람이 빠져 죽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통천군수 강자명은 큰 비를 당하여 물가의 민호를 미리 옮기지 못하였고 고성포 만호는 미리 병선을 붙잡아 매지 못하여 인명을 빠져 죽게 만들었으니 모두 법을 만드는 뜻이 없다 하고 병계손을 명하여 보내어 안문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무패 응자를 금하다. 비록 대궐안의 매라도 패가 없으면 비응하는 자의 죄를 온하였다. 무패 응자는 패가 없이 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비응은 매를 팔에 받치고 다님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유산우를 함길도 도순무사로 권만을 경상도 도관제사로 삼다. 사헌부 집이 성음이 아뢰기를 유산울이 일찍이 경상도 감사의 직책을 받았으므로 이미 청하에 파면하였는데 지금 또 순문의 직임을 제수하시니 신등은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한참 말이 없다가 육조가 나가기를 기다려서 대은등에게 하교하였다. 지비가 이를 아랠 때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경등은 아는가? 내가 성질이 급하여 육조가 있을 때 발언을 극단으로 말할 패단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헌사에서
어째서 이런 일을 아뢰는가? 유산울이 감사가 되었을 때 파면을 하기를 청하고 총재의 직을 제수하며 말하지 않다가 순문사를 제수하며 또 파면하기를 청하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은관이 마땅히 할 일이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일을 아뢰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내치고 대답하지 않겠다. 경등은 그리 알라. 유산울이 지신사로서 장죄를 속받고 기양 보냈으니 죄가 또한 족하다. 죄가 있으면 죄를 주고 허물을 고치면 쓰는 것이 어찌 사심인가. 대언으로 있을 때에 내가 홍 연거에 접견하여 대접하기를 친하고 믿었으니 친하고 믿는 사람을 쓰지 않고 어찌 하겠느냐. 일찍이 지신사를 지낸 사람 모두 불차 탁용하여 다른 사람 모두 육조에 들어갔으나 만일 유산울을 판서에 탁용하면 헌사에서 또 어찌 하겠느냐. 내가 공신을 쓰는 것은 국가를 위하는 것이지만 비록 공신이 아니라도 쓰임이 있는 재주는 내가 반드시 쓴다. 이러한 사람을 버리고 또 어떠한 사람을 쓰겠느냐. 나의 말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경등이 사사로이 말하여 집 이로 하여금 알게 하라. 조말생 등이 말하기를 주상의 교지가 크게 옳습니다. 신등도 또한 지비를 그르게 여깁니다. 죄가 있으면 개가천선하면 쓰는 것이고 오직 감히 일호의 사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착한 것을 좋게 여기고 악한 것을 미워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사실 착한 것을 좋게 여기고 악한 것을 미워한다. 불차탕용은 관계의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 벼슬에 올려서 씀을 말한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0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여연을 관계에 붙이고 익천호 이원을 차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연의 천호들이 권차로서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방어하니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합니다. 빌건대 이군을 관계에 붙이고 도중에 익천호 이원을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익천호는 익군을 거느리는 천호, 조선 시대 때 함길도와 평안도는 군익도를 두어 여러 군현을 중좌우의 익으로 나누어 방어 체제를 설치하였다. 여연은 강계도의 중익이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0일 계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다대포의 만호를 차견하다. 병조에서 수군도 절제사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다대포가 좌우도의 중앙에 외적이 서로 바라보이는 요해의 땅이 있으니 마땅히 병성을 정박하고 만호를 차견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0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전의 주부 박윤덕 금교 한성윤 양홍달을 힐문하다. 임금이 일찍이 17일 동안 관외의 혀를 뜸떴는데 이때 이르러 그때의 방서 가운데 금기하는 것을 아뢰지 않은 이유를 하문하고 장차 하옥하려 하여 대은등에게 전지하기를 양홍달과 박윤등을 자세히 추문한 뒤에 가두라 하고 인하여 박윤등에게 묻기를 방서 가운데 침구를 한 뒤에는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을 절대로 꺼린다는 말이 있는데 어째서 일찍이 아뢰지 않고 지금 하문하자 아뢰는가 하니 박윤덕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양홍달에게 묻기를 일찍이 궁주의 병에 너가 방서를 보지 않고 대단히 독한 약을 써서 상기되어 구역을 못하여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았고 지금 소지와 차지 사이에 떠야 할 것인데 그릇 차지와 중지 사이에 떴고 또 금기하는 것을 아뢰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이냐 하였다. 양홍달이 대답하기를 궁주의 병이 어찌 방서를 보지 않고 그릇 뜸떴겠습니까? 흘은 신이 동인 경도를 따랐고 방서와 대조하여 참고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약을 드리는 일은 신이 알지 못하였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양홍들은 태조를 따라다니던 사람이고 박윤등은 면성군 한교의 사이이다. 사이는 사유하는 예가 없지만은 모두 용서한다. 이제부터 다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양홍달 등이 감격하여 울었다. 방서는 의서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서리가 3일 동안 내리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2일 을사 첫번째 기사 대우군 지함을 함길도에 보내다. 함길도 도안문사 이지실에게 전지하기를 용성의 성자를 쌓는 것을 이미 역사를 시작하였거든 이번 가을에 다 쌓고 만일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든 도안무사가 경성절제사 황상과 더불어 전에 간 지리하는 사람 이양이를 데리고 부가적시 원사이의 성을 쌓을만한 곳을 택하여 용성의 성을 쌓는 군사에다 적당하게 수를 더하여 뽑아서 목책성을 설치하고 경음부를 두라 하였다. 대개 내관 장신이 고경원에 위를 설치하고자 하므로 먼저 목책을 만들고 부를 두어서 장신으로 하여금 소문을 듣도록 한 것이다. 위는 명나라 때 군사제도에 하나인데 대개 5개의 천호소로 구성되었으며 도지휘사에게 예속되었는데 전국에 300여 개가 있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0일 을사 두번째 기사 중국의 지휘 이민이 경성에 이르니 절제사 황상이 들이지 않다. 황상이 치보하기를 이민 등 10여인이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성지를 받들고 해양, 삼산 등지에 이르러 해청 응자를 잡는 일로 왔으니 물자를 준비하여 말을 주어 들여보내라 하였습니다. 황상이 대답하기를 내가 변경을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임의로 사람을 들일 수 있는가 하니 이민 등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는데 감히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가 하니 황상이 또 대답하기를 비록 성지를 받들었더라도 우리 국왕이 성지에 의거하여 들어오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없으니 어찌 굳게 막지 않을 수 있는가 하니 이민 등이 돌아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황상이 응대하는 것이 바로 사리에 합당하다. 해양은 길주의 옛지명이고 삼산은 북청의 옛지명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0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사복시의 마초를 감하다. 진사 안진이 진언한 것을 채용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2일 을사 네번째 기사 금은 전국을 출납하는 문자에 감화법을 쓰다. 호제에서 아래기를 본주에서 서울과 예방의 관리가 금은 전국을 출납하는 문자에 다만 수교를 두고 인을 누르기 때문에 간교한 무리가 관문을 위조하여 전무를 도둑질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중국 조정의 법제에 의하여 수교를 두고 인을 누른 뒤에 감압하여 시행하고 서울 안 각사에 입문하면 문서를 감압하여 때없이 상고하고 예방은 도관찰사가 옮겨서서 등록하고 본문은 조로 도로 보내어 좌획을 상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감화법은 공문서나 문인을 발송할 때 할부를 사용하던 법인데 주로 전량을 출납하는 공문서나 장사지에 발급하던 문인에 썼는데 좌부와 우부로 나누어 이를 문안에 찍어 검증하였다. 관문은 관청의 문서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0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내자시에서 사와 능 각 세피를 바치다. 잠실에서 바친 실로서 짠 것이다. 시골 진사로 짠 단자 한 피를 아울러 드리니 지신사 조말생에게 주었다. 진사는 면주실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2일 을사 여섯번째 기사 거둥할 때 호가는 군사를 정하다. 이제부터 문 밖에 거둥할 때는 내금이 절제사 1인, 내시위 절제사 1인, 도직무 1인, 사금 4인, 가전 갑사, 가후 갑사, 내금이, 내시위의 전례 외에 그 나머지는 그가를 따르지 말라.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4일 정미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산형을 구경하다. 6대 은에게 술과 고기를 주고 교장에 머물러서 그가를 영접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5일 무신 첫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박습이 의령 현감 성계를 파직하다. 장 100대를 속받았으니 큰 비가 올 때 물가에 이미 베어 놓은 화곡을 거두어 들이지 않아서 표류하게 한 때문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5일 무신 두번째 기사 예빈 소윤 변계손이 복명하다. 통천 고성 회양의 수해로 손국한 것과 고성포 만호 신유선이 병선을 미리 붙잡아 메어두지 못하여 파손되어 군인이 빠져 죽게 한 일 등을 아리니 형조에 명하여 신유선을 유래에 의하여 논지하고 하게 하고 호조에 명하였다. 무지한 백성이 혹은 물가에 살다가 혹은 폭우가 있어 물이 넘치면 빠져 죽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고루 자세히 방문하여 오는 봄에 옮겨두도록 하라.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5일 무신 세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 도만호 김희경을 경원도 호부사로 삼다. 처음에 곽승우가 병마사가 되어 야인과 싸워 패하자 주민들이 유리함으로 풀이 자라서 무성하게 우거졌다. 임금이 복고하고자 생각하였으나 적합한 사람이 어려웠다. 대간 육조에서 모두 말하기를 김희경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그 사람 됨을 알지 못하지만 우선 직책에 나오게 하라.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5일 무신 네번째 기사 공조에서 금언을 거두는 계책을 올리다. 매년 공언하는 황금 150냥중과 백은 700냥중을 채취하려면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여도 얻는 것은 심히 적으니 한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무궁한 비용을 이바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렴의 법과 채취의 방법을 대강 뒤에 진달합니다. 1. 안동, 김해, 태천, 수안, 안변, 정선은 기타의 공을 감하고 해마다 그 액수를 정할 것. 1. 외방 갖고 올 주식의 그릇을 감사로 하여금 거두어 본조에 보낼 것. 1. 부상대고에게 유사로 하여금 숫자를 정하여 거두어 바치고 그 값을 줄 것. 1. 대소실로는 사직 산직을 물론하고 수를 정하여 본조에 바치게 하여 값으로 줄 것. 1. 다시 각도 감사로 하여금 신사에 설비한 그릇을 엄하게 수색할 것. 1. 서울 안의 승록사와 외방의 감사로 하여금 금언으로 부처를 만들고 탑을 만들어 사원에 감추어 둔 것을 거두게 할 것. 1. 금언으로 불경으로 쓰고 부처를 도금하는 것을 언금하고 어기는 자는 금언으로 속을 받을 것. 1. 제주 백성이 금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전라도의 미국과 포화로 값을 주어 거둘 것. 본교하기를 부상 대고 및 각 품에게 금으로 만든 부처와 탑을 수납하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윤한다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6일 기후 첫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6일 기후 두번째 기사 충청도 예산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6일 기후 세번째 기사 이조인 명하여 건원의 직책을 돌려주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6일 기후 네번째 기사 호군 김효성을 가두다. 의금부의 아뢰에 따른 것이었다. 김효성은 김여하의 일가인데 김여하가 전에 항상 김효성의 아비 판부사 김남수의 집에 기식하고 있었다. 단주에서 잡혀올 때 김효성이 음식을 갖추어 중로에서 맞았는데 지금 김여하가 도망하였기 때문에 김효성을 가두었으니 대개 김여하를 숨겼는가 의심한 것이다. 4일 만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8일 시는 첫번째 기사 경기 인천에 우박이 오다 화곡을 손상시켰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8일 시내 두번째 기사 노비의 공문을 의논하다. 유정현이 아뢰었다. 사처 노비에게 공문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미 정한 의논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시는 그대로 하기를 정합니다. 도망한 노비의 일도 또한 번극하고 탐하는 사람이 심지어 한 년에 정문하지 않은 것을 도망이라 하여 가만히 문안을 만들어서 소송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참으로 불가합니다. 청컨대 한 년을 정하는데 만약 신축년으로 하나면 뭡니다. 청컨대 임신년으로 한정하소서. 임금이 공문을 만들어줄 수 있으나 수는 정할 수 없다. 만일 수를 정하면 사람이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논하여 아뢰라. 내가 경들의 계책을 따르겠다 하니 변계량이 말하였다. 만일
공문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만들어주고자 하면 반드시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적에 등록하여 주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않아서 한 집의 노비가 혹은 많게가 1천여 구에 이른다면 후래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많아도 150에 지나지 않도록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수를 정할 수는 없다. 비록 1천여 구가 되는 자가 있더라도 자손이 있으면 반드시 나눌 것이고 비록 자손이 없는 자라도 사손과 수양 중에 나누면 반드시 남는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있을 조금 보이는 것이 가하다. 비록 수를 정하더라도 공처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발설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대간에게 분부하기를 너희는 각각 그 뜻을 말하라 하였다. 장령 이하가 수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계량이 말하기를 150수를 정하자고 하는데 신은 이 수를 적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구면 가합니다. 150구로 한다면 신도 또한 실망합니다. 신의 노비도 또한 200여 구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하가 자기의 사사일을 가지고 감히 임금 앞에 말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식자가 더럽게 여기었다. 6조에서 아뢰기를 노비의 공문을 만들어주는 것은 가하나 수를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였다. 수를 정한다는 말은 발설하지 말고 만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또 노비가 많은 자가 비록 자손 일족에게 나누더라도 남는 수는 알지 않을 수 없다. 사손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유산을 그의 조카, 증손, 삼촌, 사촌 등 중에서 이어받는 사람이고 수양은 양사자를 목적으로 3살 전에 아이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절의 종으로 주승을 죽인 자에게 감등하여 공장을 때리다. 김효손이 아뢰기를 절의 중이 주승을 죽인 일은 노비가 상전을 죽인 율에 따르면 곧 능지입니다. 그러나 사유전의 일에 관계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산후로 비유할 수는 없다. 어찌 능지에 이르겠는가? 하물며 사유 이전의 일이겠는가 하였다. 조말생이 이것은 실상 산노비입니다. 하니 임금이 산노비가 아니다. 주지가 서로 교대하여 사용하였으니 산노비라고 할 수 없다. 정이 관노비와 같다. 관노가 그 주인을 죽인 것은 율이 없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여기에 대한 율은 없고 다만 고공인과 부민의 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감등하라. 죄가 있는데 사유를 입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유하는 것은 10악 밖의 죄이다. 다만 장 100대를 때리면 적당할 것이다 했다. 조말생이 율에 정조가 없으면 계문하여 결단하라는 것이 또한 율문에 실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곤장을 때리라. 능지는 능지 처참이고 10악은 당률소 이에 의하면 모반, 모역, 모대역, 모반, 악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을 말하는데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정조는 판결에서 조율할 때 그 죄와 맞아떨어지는 법의 조문이고 정조가 없을 때는 유사한 조문을 끌어내어 비부를 행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교동수군 강화수군이 받은 전지 800여 개를 풍조창 광흥창에 붙이다. 호조의 아뢰에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예전에는 이 무리로 하여금 옮겨 살면서 방어하게 하였기 때문에 전지를 주어 의대하였지만 지금은 경기와 예방에 모두 수군을 정하였으니 홀로 이 수군에게만 전지를 주는 것은 미편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8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우부대원 원수고의 과전을 돌려주다. 임금이 말하였다. 황단유와 박송비의 자손이 서로 다투는 노비를 삼성에서 오결하여 공가에 붙이었는데 원숙이 변정도감 간운이 되어 결절한 것이 바른 것을 얻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9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노비 소송을 상소하다. 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사천은 일찍이 받은 교지에 의하여 공문을 만들어주고 지금 정유년 8월 29일 이전에 이미 소장을 접수하고 결제를 끝내지 못한 공사천이 양을 호소하는 것과 대소 원인이 서로 송사하는 노비는 달까지 하나에 결제를 하고 금년 2월 초 6일 이전에 노비의 일을 그 당시에 얻은 자에게는 주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교하였는데 간사하고 속이는 무리가 혹은 도망하였다 칭하고 혹은 피고가 없어서 가결하였다 칭하여 난잡하게 정장하여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전에 서로 송사하던 노비를 이미 모두 시비를 묻지 않고 중분하였으니 금년 6월 초 6일 전에 그때 가지고 있던 노비도 또한 시비를 묻지 않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에게 움직이지 않고 주는 것을 허락하고 도망하는 사처는 신축년 이후에 비로소 소장을 접수하여 추구하나 해가 오래된 것을 분간하기가 어려워 여러 달이 되어도 결절하지 못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무릇 도망한 노비는 임신년 이전은 추액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임신년 이후에는 도망한 것은 소장을 접수하여 추구하여 송사를 결단하도록 허락하소서. 봉교하였다. 임신년 이전에는 도망한 사천을 추구 허락하지 말고 그 중에 당시에 사용한 노비 중에 동복 3사촌이 현재 살아있는 자와 비록 동복 3사촌이 없더라도 본인이 현재 살아있어 역사가 명백한 자는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고 신축년 이전에 도망한 것은 추구를 허락하지 말고 서로 소송하는 일은 금년 정유년 9월 초 1일 이전에는 당시에 결절을 얻은 자에게 주고 전에 판결이 없는 것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을 움직이지 말라. 가결은 재판에서 원고나 피고가 현신하지 않을 때 추후 승인을 받기로 하고 임시로 우선 행하던 판결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9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오결한 관원은 속받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혼미하여 오결한 관원 외에 뇌물을 받고 오결하거나 그런 것을 알면서 오결하여 정상이 현저한 경우와 거짓 오결이라 칭하여 말을 꾸며 억지로 변론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원을 속이는 경우에는 검으로는 속받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9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중국 경사에 가는 사신의 의복수를 상정하다. 정월 2월 7월 12월의 사 부사는 12성 이하 마포 단령 4 저포 2의 4 한삼 5이고 종사관은 10성 이하 마포 단령 3 저포 2의 3 한삼 4이고 타각부 안마 양마 이마는 9성 이하 마포 단령 2 저포 2의 2 한삼 3이고 종이는 7성 이하 마포 2 저포 2의 2 한삼 3이고 3월 4월 5월 6월의 사 부사는 12성 이하 마포 단령 6 저포 2의 6 한삼 7이고 종사관은 10성 이하 마포 단령 4 저포 2의 4 한삼 5이고 타각부 안마 양마 이마는 9성 이하 마포 단령 3 저포 2의 3 한삼 4이고 종이는 7성 이하 마포 2 저포 2의 한삼 2, 3, 한삼 3으로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타각부는 조선시대 때 외국에 가는 사신 일행은 모든 물건을 감수하던 관원이다. 이마는 사복시의 정육품 잡직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9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서선 이 명덕 등의 직접과 과전을 돌려주라 명하다. 대간에서 불가하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 전에 죄를 논할 때 사람이 보는 것이 각각 달랐으니 어찌 죄가 있겠는가. 그러나 고쳐 분간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논지한 것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 춘천군사 이속을 혼사로 인하여 전옥에 가두다. 처음에 임금이 점치는 자 판수 지화에게 정해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 8자를 구하여 추산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저화가 이속의 집에 가서 이속의 아들 8자를 물으니 이속이 무슨 까닭으로 묻는가 하였다. 지화가 이것은 왕명을 받은 것이다 하니 이속이 말하였다. 길례가 이미 끝났는데 또 궁주가 있는가? 만일
권궁주의 딸이 결혼한다면 나의 자식이 있지만 만일 궁인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 나는 이렇게 연혼하고 싶지는 않다. 지화가 이속의 말을 아뢰니 임금이 이속의 가문이 본래 바르지 못하다. 나도 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속의 말이 심히 불공하다. 하고 이에 옥에 가두고 물었다. 이보다 앞서 이속의 매부 하형의 딸은 금화 현감 유복중의 아내인데 오촌 수 김사문과 사통하였기 때문에 가문이 바르지 못하다는 분부가 있은 것이다. 이속의 위인이 거만하고 탐하고 포악하여 모든 은사와 거동이 남의 미움을 받았다. 팔자는 출생한 연월일시에 해당하는 간지 8자이다. 이것으로 사람의 화복생사를 판단하였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1일 갑인 세번째 기사 적자 서자에 봉작하는 법을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영락 10년 5월 1에 의정부에서 수교한 내에 즉위한 임금의 궁인의 소생은 정륜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고 영락 12년 1월 1에 수교한 내에 즉위한 임금의 빈잉의 아들은 군에 봉하고 궁인의 아들은 군으로 봉하고 양첩의 장자는 원륜을 삼고 중자는 부원륜으로 삼아 작품을 한 개를 정하여 수교하라 하였는데 지금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주나라로부터 송나라에 미쳐 전조에 이르기까지 즉위한 임금이 빈인과 궁인의 아들을 봉작하고 그 품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친자 및 친형제의 적서 여러 아들도 또한 궁후작의 차등을 봉작하고 그 품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수교한 것은 예전 제도를 상고하지 않은 것이니 이제부터 즉위한 임금의 빈인 및 궁인의 아들을 봉작하는 것과 친자 및 친형제의 적서 자손은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여 그 품직을 제한하지 말고 친형제의 천첩 자손 및 여손을 한결같이 전에 수교한 것에 의하여 정종 사품을 삼은 것을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수교는 임금의 교명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네번째 기사 이속을 혼사를 속인 죄로 폐하여 서인을 만들다. 이속에게 장 100대를 때려서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어 먼 지방에 부처하였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이속이 거짓으로 그 자식이 죽었다고 말하여 천총을 속였으니 그 마음이 불측합니다. 법으로 반드시 형벌하여 후례를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나이 형을 가하여 군문할 것을 정한 임금이 이속이 사실대로 고하였는데 또 무슨 형벌을 하겠는가 하였다. 지비성음이 불경한 자는 이미 초사를 바쳤으니 그 불경한 마음에 마땅히 형을 가하여 군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로 미뤄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이를 아뢰는 여러 경에게 일렀다. 이속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내가 궁인의 소생을 출가시키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그 생갑을 물으니 이속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궁주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써서 바치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보인가. 한쪽은 비록 전하지만 한쪽은 인군인데 이속이 왕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헌부에 명하여 주문한 것이다. 여러 경들이 대답하기를 크게 불충하다 하니 남의 신하가 되어서 이러한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이속의 대역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는 임금이 다만 장 100대를 때리고 폐하의 서인으로 만들게 하였다. 조말생 김효선 등이 아뢰기를 이속의 죄가 대역에 관계되니 대역의 주인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신자가 누가 베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감등한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대신 법관이 반드시 다시 청할 것이니 비록 율에 의하여 죄주지 않더라도 청컨대 또 가산을 정물하고 외방에 안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경등의 말이 그러하나 아이들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베는 것이 내가 어찌 하고자 하는 일이겠는가. 경등은 다시 사리에 합당한 것으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사영 원숙이 말하기를 전에 아랜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고 하여는 대역의 율을 어찌 너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세에 공공한 것인데 다른 일을 제하고 이속을 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조말생 등도 하연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나는 차마 뵙지 못하겠다 하니 하연이 불충한 사람이 머리를 보존하여 서인이 되어서 서울에 머무르는 것은 신등은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편안히 가산을 누리면 후레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주는 것은 후레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신하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빌건대 먼 지방에 귀양 보내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생갑은 생년 5월 1일씨를 말한다. 태종칠국 3사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5번째 계사 사헌부 사관원의 상소로 이속을 먼지방에 부처하다. 사헌부에서 또 상언하였다. 신하의 죄는 반역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반역의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가 용서하지 않으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건대 신하된 자가 속으로 다른 뜻을 품어도 마땅히 정성을 기어서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 속은 반역의 마음이 이미 사측에 나타났으니 마땅히 율에 의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전하께서 말감을 따라서 다만 장 100대를 때리고 대하여 서인을 만들었으니 신등이 통분할 뿐 아니라 또한 천지신이니 함께 분해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공손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 사관원에서 또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먼지방이 부처하도록 명하였다.